왜 내가 이 집도 못 사, 이 주식도 못 사, 이 비트코인도 안 사? 그러고는 원망만 하고 그때 내가 샀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돈이 없어야 되는데 핑계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게 당신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당신의 신용이 없고 그릇이 안 돼 있는 건지. 내 집 마련 그리고 투자의 측면에서 이제 다양한 영상들을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지역 영상에 대해서 반응이 되게 후끈합니다. 이제 그때 보면은 꼭 이런 댓글이 나와요. 아니 10억이 누구 개 이름이냐, 또는 뭐 일산이 뭐 12억, 부천이 13억, 말도 안 된다. 근데 실제 실거래가를 찍었다니까요. 팩트라고. 이게 제가 뭐 지어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제가 뭐 미사가 얼마가 된다, 광명이 뭐 14억 된다, 이때만 해도 악플이나 반대 의견들이 되게 많죠. 근데 실제로 다 그렇게 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내가 감이 좋아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이 흐름에서 어느 지역이 얼마가 되면은 거기서 자연스럽게 키 맞추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 어림짐작 잡아도 이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가 있을 거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지역들이고 흐름이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대체제가 되는 지역들로 연결되는 그 라인에서만 본다고 하면 큰 틀에서 70에서 80% 정도는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이 더 우선시 돼야 되고, 내 집 마련이 오히려 주식이나 뭐 암호화폐나 그런 다양한 선물, 금융보다는 훨씬 더 쉽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변동성이 되든 추세의 흔들림, 이렇게 훨씬 더 부동산은, 특히 아파트는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너무 돈이 많이 풀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10억은 백만장자였지만 이제는 뭐 10억이라 해봤자 서울의 중위 가격밖에 안 된다.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10억 5천 11억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 이 직장인들의 시야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리스크를 크게 짊어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10억이라는 게 되게 높게 느껴진다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저처럼 10억 집이 15억이 될 게 뻔히 보이는 거야. 그럼 저는 어떻게 돼? 확신이 있잖아요. 10억짜리가 11억 된다고 이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라고. 12억이 돼도 나는 15억까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15억에서 끝날 게 아니라는 그 확신 속에서 제가 돈을 더 땡겨온다거나, 뭐 은행에서 안 된다면 개인한테 빌려서라도 저는 그거를 꼭 잡아야 된다는 그 확신으로 따라 들어간다고요. 그동안의 경험 또는 본인의 인사이트, 그 정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키우고 지금의 그 상황에서 계속 바라보니까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게 있잖아요. 월급쟁이, 직장인들의 버뮤다 삼각지대. 이게 뭐냐?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이 주식 샀어야 되는데, 이때 비트코인 샀어야 되는데, 결국 이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이 영상을 보시는 일반적인 사람들, 특히 직장인들은 모든 걸 다 경험했다. 하지만 저는 2014년에 아무도 집 안 살 때 저는 모든 빚을 땡겨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도 결국 삼성전자, 애플, 구글 주식 다 샀어요. 비트코인 늦었지만 작년 여름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코인 쪽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 건물주들이 얘기하더라고. 이제는 암호화폐 시대가 올 것이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그냥 하나씩 모으기 시작하시라고. 그게 그분들의 이 조언이었다고. 그냥 그게 그때도 저도 무슨 이 사기꾼 아니냐, 또는 일확천금을 노린다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 세계에서 도는 그런 정보들이 그 사람들의 정보력과 해안이 같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야. 생각보다 부자들은 많고 조금 더 고급 정보 또는 조금 더 이 레벨이 높은 사람들의 그 정보와 조언을 들었을 때 확률상 더 많이 들어맞았다는 거야. 이거 봐.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서도 1년, 2년 전부터 하락을 외쳐놓은 그 유튜버들이 있는 거고, 지금 뭐 집은 꼭 필요하다 또는 이 추세에서 저처럼 집을 사는 게 더 유리한 포션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꼭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잖아.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뭐 쇼핑 부동산이라든지 무슨 뭐 라이트하우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동안 많이 맞췄느냐, 또는 뭐 개정호 노선생이나 뭐 마숑이나 아니면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라든지 이러한 지금의 내 집 마련을 독려했던 그 유튜버들이 많이 맞췄느냐, 그건 누가 봐도 확률이 나왔잖아. 그런데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계속 하락을 외치고 계속 이 거품이다. 끝났을 때 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하락이 오거나 그 자산 가격이 떨어져도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냐? 평상시에 사본 경험이 없는데 그 심리를 어떻게 누를 거냐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해, 일반적으로. 근데 올랐을 때 샀든 떨어졌든 샀든 경험이 있어야지 이 타이밍에 내가 물타기를 하거나 존버라도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다 주위에 있는 자기의 그릇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한정적인 거고 자기의 그 판단이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경제적 자유인이 되려고, 여기서 부자가 되려고 이렇게 방송도 보고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자, 근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해요. 지금 제가 정보라든지 인사이트를 계속 퍼주기 때문에 제가 부자가 되는 거야.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타적인 사람, 퍼주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월급 받고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한 거야. 그러니까 제자리인 거야. 내가 100을 받고 500, 1000을 베푼다고 생각을 해봐요. 또는 내가 무료로 퍼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게 결국은 다시 리턴으로 돌아온다는 거야. 결국 내가 어떻게 내가 많은 사람들을 부자를 만들어주고 또는 어떻게 많은 문제점을 타인들한테 해결을 해줬을 때 그때 결국은 그 정보가 되든 도움이 되든 그게 돈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단순한 거야. 당장 돈이 안 되니까 그걸 안 주려고 해. 깍쟁이처럼. 돈을 안 줘? 나 일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월급을 200을 받았어? 200만큼만 일할 거야. 여기서부터 다 다람쥐 쳇바퀴만 도는 거예요. 그 레벨 속에서 계속 굴러가니까 그런 사람들만 주위에 있는 거야. 만날 수 있는 선에서 최상은 누구냐? 그럼 그 사람을 찾아보고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고 심지어 그 사람한테 밥을 사야 돼, 네가. 왜냐? 그 사람은 나를 만나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쁘고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쎄삐었어. 그런데도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뭔가 재밌거나 아니면 겁나 뭐 좋은 정보가 있거나 뭔가 가치를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진짜 아무런 떨거나 선생님 따라다니거나 근데 그것도 못 줄 거면 밥이라도 사라고. 근데 밥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은 밥값이 없어서 그 사람 만나지 않을 거야. 근데 최소한에 뭔가 주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도 뭔가 하나를 준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뭘 뜯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역량과 그 자원을 가진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그 사람한테 뭘 내가 도와줄 건지 이러한 이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가 되고 조금 더 레벨을 올릴 수 있고 만나는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꼭 돈이 아니라고. 시간이 많으면 시간을 붓고 안 가진 거를 줄 수 있다고 온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이라는 거야. 저희가 오시는 고객들 중에 한 20-30%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일단 여유가 있으시고 어디에 돈을 쓰고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네. 근데 맨날 후려치고 뭐 뜯어가려고 하고 깎아달라 뭐 이거 정말 절실하니까 당장 이것만 좀 도와달라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필요한 것만 얻고 나면 바로 연락이 끊기거나 받고는 바로 떠나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길게 봤을 때 과연 부자가 됐을 거냐. 그 사람들은 그냥 저의 그런 걸 이용을 했지만 저한테는 그냥 더 이상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찍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부자들은 오히려 작은 거를 내가 해줬는데도 그 감사하고 또 이걸 잘하는 부분은 또 나한테 하나 더 주려고 하고 또 좋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뭐 이렇게 가면서 더 좋은 사람들이 옆에 쌓이고 이 사람들이 또 좋은 정보를 주고 내가 부족한 거를 채워서 또 같이 잘 되더라고요. 이너서클을 만들고 뭔가 계속 구분을 하고 싶어 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강남에 있으려고 하고 회사를 키우고 사업체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려서 만나려고 하고 그 사람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달라고만 하니까 그 사람들도 부담이 되고 그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안 만나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냉정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10억이라는 돈이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지
또는 왜 내가 이 집도 못 사, 이 주식도 못 사, 이 비트코인도 안 사. 그러고는 원망만 하고 그때 내가 샀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돈이 없어야 되는데 핑계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게 당신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당신의 신용이 없고 그릇이 안 돼 있는 건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약간 좀 뼈 때리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그 부자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러한 단계를 계속 극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월급쟁이일 때는 10만원, 20만원 강의를 듣거나 또는 그 사람한테 돈을 쓴다는 게 엄청난 저의 압박이었고 아깝게 느껴졌다고. 근데 지금은 그냥 강의 좋으면 30만원, 50만원 그냥 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내 사람이 될 것 같으면 나 100만원, 200만원 그냥 줘버린다고요. 그래도 그게 100, 2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1000만원이 돼서 돌아간다는 거야. 저는 이 영상을 기획하는, 편집하는 김 PD한테도 그 생각을 해. 내가 이 친구한테 집을 사주고 내가 이 친구한테 뭔가 도움을 줬을 때 나한테 오히려 집 사준 2배, 3배 이상이 나한테 온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 정도의 그릇이 있는 친구라 생각하고 새싹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누구보다도 빨리 내 집 마련을 도와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생각 정리를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기록을 남기고, 그게 트래킹이 됐을 때, 아, 그동안 내가 이렇게 그래도 잘 갔구나. 그러면서 이게 검증이 되면서 또 사업적으로 연결이 되고, 제 유튜브를 보시고 또 좋은 분들이 계속 이렇게 저 곁으로 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들고, 저의 인지도가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선순환이 된다고요. 근데 결국은 이거야. 이 정보를 무료로 줬기 때문에 저의 가치를 봐주고 저를 신뢰해주고 더 큰 돈을 저한테 상담이 되든 또는 사업적으로 같이 하자는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결국 이타적으로 됐던 이 활동들이 결국은 저의 사업적 그리고 저의 휴먼 네트워크로 또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선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천고 노선생 아닙니까?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이미 목표했던 금액은 벌었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계속 갈증이 있는 거야. 그 오지랖과 저의 그 영향력을 마음껏 지금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지금도 이 후기들 올라오는 거 봐봐요. 노쌤을 만나서 집을 샀고, 노쌤 덕분에 그때 내 집 마련하고 너무 행복해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세상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너무 이렇게 원초적인 지역을 찍어주고 부동산을 당장 돈을 벌자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었을 때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자, 그러면 지난 영상들, 어떻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해서 내가 레벨을 올리는지, 그러한 영상들도 한번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 혼자 보고 싶다 하는 사람도 많아. 노쌤한테 미안하지만 노쌤 혼자 알았으면 좋겠다. 안 된다고. 내가 좋은 정보, 좋은 영상 더 퍼뜨렸을 때 그 사람들이 또 당신을 생각하게 되고 또 고마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타적인 생활, 이타적인 사람이 되자는 걸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이 영상을 마칩니다. 이상 우리 개천고 노선생 TV였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